안녕하세요. 오늘 살펴볼 단지는 안양자이 헤리티온입니다. 와, 계속 청약이 밀리다가 드디어 모집 공고가 나왔죠. 저번 영상에서도 한번 청약 전 알아보기 단계로 분석을 해봤었는데 얼추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자, 세대수는 1700세대, 그중 분양 물량이 639세대입니다. 평당 분양가는 약 3400. 와, 정말 세죠. 보시면 5구 타입은 9억 안팎이고 84 타입이 11.7억에서 13억 사이입니다. 저층이 11.7억, 고층이 13억이어서 저층과 고층 분양가 차이만 1억 3천 정도가 나죠. 특별 공급은 12월 1일 화요일, 1순위는 12월 3일 수요일입니다. 필요 자금은 25평은 약 4억, 34평은 약 8억 정도. 시세 차익은 현재 없습니다. 특이 사항은 비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모든 규제 사항이 없습니다. 전매도 1년이고요. 하지만 전매 1년이라고 해서 분양권을 사고 팔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지만 중도금 대출을 받으면 6개월 내 전입 의무가 있어서 분양권 전매도 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오늘은 요 순서대로 가보려 합니다. 짧게 청약 정보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보고요. 추천 물량이나 특공 물량을 세분화해 봤습니다. 그리고 공급 금액, 배치도, 자금 계획, 시세 차이까지. 자, 이렇게 한번 봐보겠습니다. 청약 정보를 보겠습니다. 먼저 제한사항. 제일 중요한 비규제 지역입니다. 그래서 전매 제한 1년, 거주 의무 없습니다. 너무 좋죠. 분상제 미적용이고요. 자, 보시면 청약 일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월 1일 특별공급, 12월 3일 1순입니다. 그리고 자격 요건은 자, 노부모 부양만 세대주 요건이 필요해요. 그리고 신혼 특공하고 생애 최초 특공은 자, 소득과 자산 사항을 봅니다. 자, 당해 요건을 보시면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경기도 안양시 거주자가 당해를 받네요. 자, 세부 분양 물량을 보기 앞서 전체적인 분양 물량을 한번 훑고 가겠습니다. 총 분양 물량은 639세대, 이중 특별 공급이 345세대 정도 뽑죠. 한 55%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일반 공급이 294세대. 정말 많죠. 분양 물량이 너무 많습니다. 자, 보시면 4구 타입은 ABC, 5구 타입은 ABCD 네 타입, 76 타입은 딱 한 타입만 나왔죠. 84 타입은 AB 두 타입, 101 타입 한 세대. 오랜만에 보는 대형 평형입니다. 대형 평형도 7세대나 뽑아요. 여기서 보시면 비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100%다 추천 물량입니다. 너무 좋죠. 자, 먼저 다자녀 특공을 보겠습니다. 다자녀 특공 보시면 4구 타입 물량은 아예 없네요. 84 타입도 없고, 84A 타입도 없고, 101 타입 없고, 제일 많이 뽑는 세대가 59 A 타입이죠. 그 다음에 59 D 타입. 자, 요 두 타입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자녀 배점을 보시면 자, 이렇게 나뉩니다. 제가 계속 설명드리는 건데 세대 구성원, 무주택 기간, 해당 시도 거주 기간, 그리고 청약 통장 납입 기간 요 네 가지 사항은 시간이 지날수록 자동으로 오르는 점수입니다. 하지만 영유아 자녀수, 미성년 자녀수는 내 아이가 해당 시점이 지나면 점수가 뚝 떨어집니다. 요 미성년 자녀는 모집 공고일 기준 만 6세 미만인 자녀, 그리고 영유아 미성년 자녀 수는 19세 미만 자녀 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보통 제가 85점이라고 써놨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정말 로또 청약일 때만 85점 정도가 합격권이고요. 헤리티온 같은 경우에는 한 70점 안팎, 60점대도 가능할 것 같고요. 왜냐하면 비규제 지역임에도 시세 차익이 별로 많지 않아서 막 높을 것 같진 않습니다. 그리고 다자녀에서 가장 알아두셔야 될 게 요 우선 배정입니다. 보통 아까 보셨다시피 당해는 해당시 안양시에 거주해야 우선을 받는데 다자녀는 안양시뿐만이 아니라 경기 기타에 살아도 우선 배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내가 안양시가 아니라 하남, 의왕, 과천 등 기타 지역에 살아도 다자녀를 쓰시면 우선 50% 배당 물량에 참여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떨어진다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일반 50%로 지원이 돼서 일반 물량과 같이 경쟁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신혼 특공 물량을 보겠습니다. 보시면 101 타입은 일단 없고요. 84A 타입도 한 세대밖에 안 뽑고요. 자, 여기서 보시면 제일 물량이 많은 게 역시나 59A, 그 다음에 59D. 그래서 59 타입은 59A랑 D가 물량이 정말 많고요. 74 타입도 9세대로 적진 않죠. 그리고 49 타입을 보면 49A 타입이 가장 많습니다. 자, 요걸 유념하시고 한번 보시면 일단 신혼특공은 지원하는 방법이 총 5단계예요. 신생아 우선,
신생아 우선 공급이 뭐냐? 만 2세 미만 영유아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외벌이 100%, 맞벌이 120%. 신생아 일반 공급은 만 2세 미만 자녀가 있어야 되고 외벌이 140%, 맞벌이 160%. 우선 공급이나 일반 공급은 자녀가 없어도 돼요. 자녀가 없어도 되고 소득 분위는 위에 걸 그대로 따라갑니다. 추첨은 이제 다 해당하지 않는 것들을 추첨으로 뽑고요. 여기 추첨에서는 부동산 가액이 3억 3,100만 원 이하여야 된다는 점. 내가 신생아 우선 공급으로 썼다 하면 여기서 경쟁을 하다가 떨어지면 자연스럽게 2단계로 지원이 됩니다. 또 여기서 떨어지면 자연스럽게 밑으로 가고요. 그래서 신생아 우선 공급은 총 5번의 기회가 있다는 거. 요거 알아주시면 되고요. 신생아 우선 공급 소득을 보면 자, 보통 3인 이하는 월 720만 원이면 우선을 받아요. 외벌이 기준. 그리고 맞벌이는 약 860만 원 정도. 연봉 1억이죠. 그래서 신혼부부들은 대부분 30대 초중반이기 때문에 잘하면 요 신생아 우선 공급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정 방법이 처음에 소득 구분으로 이렇게 5개로 나눠져 있죠. 이렇게 나눈 다음에 그 다음에 순위로 갑니다. 요 미성년 자녀 수가 있냐 없냐. 근데 신혼특공은 대부분 자녀가 있죠. 특히 1단계, 2단계가 이 영유아 자녀가 있어야지만 우선 공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는 지역. 보통 다 당해, 안양시 위주로 가죠. 그래서 1, 2, 3순위까지는 기본적으로 경쟁을 다 합니다. 그리고 4순위 미성년 자녀. 여기서 자녀가 1명이냐 2명이냐에 따라서 또 갈리게 되죠. 웬만하면 2명이 많습니다, 요새는. 그리고 나서 또 다 동등할 경우엔 마지막으로 추첨을 하게 되는 방식입니다. 자, 이제 신혼특공에 이어서 두 번째로 물량이 가장 많은 생애 최초를 볼게요. 생애 최초는 대형 평형 물량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생애 최초는 신혼특공하고 똑같이 가는데 배정 물량이 달라요. 신혼특공은 25, 10, 25, 10 이렇게 갔지만 요 생애 최초는 신생아 우선이 15%, 일반이 5%, 일반 우선이 35%, 일반이 15%로 배정 물량이 다르다는 점. 그리고 요 소득 구분을 보시면 여기 소득 구분이 여기 있죠. 신혼특공은 외벌이랑 맞벌이랑 구분해 놨는데 생애 최초는 구분이 없습니다. 대신 소득이 좀 러프해요. 아까는 맞벌이가 120%까지였는데 여기는 맞벌이든 외벌이든 130% 이하가 우선을 주고요. 그 다음에 160% 이하까지가 일반을 줍니다. 그리고 만 2세 영유아에 따라서 신생아 우선인지 일반인지 갈리는 건 똑같고요. 그래서 이 소득 구분은 이렇게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생애 최초 특공은 소득 분위가 120에서 130 사이이신 분들이 쓰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신혼특공 같은 경우에는 얘들을 130이면 아슬아슬하게 우선 공급을 받지 못해요. 하지만 생애 최초는 130%까지 우선 공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요 120%에서 130% 구간의 소득이다 하시면 생애 최초를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우리가 제일 중요한 1순위 물량이죠. 보시면 비규제이기 때문에 8호 이하는 가점 40%에 추첨 60% 적용이고요. 8호 초과권은 추첨제 100%입니다. 100일 타입을 보면 7세대를 뽑는데 가점제가 제로입니다. 그리고 추첨제 물량 중에 무주택자에게 75%가 가기 때문에 6세대, 1주택 추첨은 1세대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아마 1주택이신 분들이 가장 관심이 많은 물량이 바로 여기죠. 보시면 59 A 타입이 13세대로 가장 많습니다. 그 다음에 59 D 타입, 그리고 49 A 타입 이렇게 가죠. 그래서 지금 분양가가 비싼 만큼 1주택자 분들이 내 집이 있음에도 요 초신축을 분양받고 그리고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하고 입주를 하면 청약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다음으로 중요한 게 무주택 추천 물량입니다. 무주택 추천 물량은 정말 많죠. 그래서 무주택이신 분들은 가점이 낮더라도 무조건 지원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59A 타입 40세대, D타입 21세대, 특히 49A 타입 22세대. 네,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가점 물량도 많고요. 자, 이제 총 소요 비용을 알기 전에 제가 먼저 중도금 이자를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자, 분양가는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회차별 중도금이 분양가의 10%씩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1회차가 26년 1월부터 1회차를 납부해요. 그리고 2029년 12월이 입주일입니다. 그래서 26년 1월부터 29년 12월까지 1화차 때가 47개월이 걸려요. 그래서 어떻게 계산했냐면 요 중도금 1회차가 49A 타입 기준
약 7천만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7천만 원에 금리 5%를 가정하고 연 금리가 5%니까 나누기 12 그리고 곱하기 47개월을 하면 자 1회차는 약 1,400만 원 정도, 2회차는 36개월이니까 36번을 곱하면 1,000만 원 정도, 그리고 3회차, 4회차, 5회차 이렇게 해서 쭉 나갑니다. 그렇게 되면 총이자 납부액이 4구 타입 같은 경우에는 4,400만 원 정도다. 그리고 5구 타입 같은 경우는 5천만 원 후반대에, 76 타입은 약 7천만 원, 그리고 84 타입은 약 한 8천 정도, 101 타입은 8,500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다행히 비규제 지역이라 60%까지 중도금이 나옵니다. 원래 규제 지역은 40%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자금 걱정 없이 너무 좋죠. 그리고 이게 사람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지금 이 규제 지역만 중도금 대출 받으시 입주 시점부터 6개월 내 전입 의무가 있는 걸로 아시는데 이건 627 대책 사항입니다. 10월 15일 대책이 아니라 627 대책 사항으로 만약에 중도금을 내가 여기서 일으켰으면 입주 시점부터 6개월 내 전입 의무가 생깁니다. 만약에 이를 지키지 않으시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은 전부 받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요 분양사무소에 전화해서 한번 요 사항을 물어봤는데 저 6개월 전입 의무가 원래는 맞다고 하는데 이게 취급 은행마다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수적으로 이게 분양권 전매해도 좋지만 만약에 이 6개월 내 전입 의무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게 보시면 추가 약정서라고 해서 중도금 대출을 받을 때 이렇게 약정서를 씁니다. 자, 보시면 무주택 또는 1주택자들이 투기 지역, 투기 가열지구,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 또는 수도권 소재 주택입니다. 추가로 구입하면서 기존 보유 주택을 처분하거나 아니면 신규 구입 주택에 전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약정서에도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은행별로 상이하다고 해요. 제가 직접 분양사무소에서 오늘 유선으로 물어본 거고요. 거기도 좀 본인들이 중도금 대출 받고 6개월 내 전입 의무가 없다고 했다가 은행에서 또 이걸 요구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요 사항은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실입주할 수도 있다는 조건을 가지시고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중도금 대출은 아까 이렇게 계산을 이렇게 했습니다. 중도금 대출 이렇게 계산을 했고요. 그래서 요 분양가를 여기다 이렇게 넣었어요. 그리고 옵션 발코니 금액을 제가 맥시멈으로 해서 이렇게 넣어봤고요. 그래서 요걸 다 더한 게 요 총 소요 비용이 나오죠. 총 소요 비용이 4구 타입을 보시면 4구 타입은 7억 중반, 5구 타입, 5구 타입을 보시면 약 10억, 자 76 타입을 보시면 12억, 84 타입을 보시면 12.8에서 14억.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면 84 B타입은 모두 저층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84 A타입은 3세대밖에 뽑지 않지만 다 중층 이상이에요. 그러다 보니 층수 때문에 1억 이상 차이가 납니다. 마지막 101 타입은 14.5억 정도. 자, 요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배치도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여기 나침반을 보시면 지금 북향이 위로 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남향이 대각선 좌측이 되겠고 남서향, 남도향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자, 배치도를 보시면 대부분이 남동향 아닌 남서향입니다. 근데 특이한 점은 이렇게 남향을 보는 세대가 있어요. 정남향을 보는 세대가. 근데 아마 평면도로 봤을 때는 타워형일 가능성이 매우 높죠. 타워형이 정남향을 본다. 특이하네요. 타워형이 정남향을 본다. 그리고 잘 보시면 여기 스카이 라운지가 여기 있습니다. 스카이 라운지. 네, 백오동에 스카이 라운지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근생 부지가 여기 있죠. 여기가 상가 부지인데 상가 부지는 요 110동, 112동 뒤에 106동, 104동 뒤에 근생 부지가 있고 네, 이 정도를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평면도를 가져왔습니다. 먼저 4구 타입부터 보시죠. 4구 타입은 4구 AB랑 같은 타입이고 4구 C는 다른 타입입니다. 보시면 모두 투베이 구조예요. 투베이 구조. 투베이 타워형이죠, 봐도. 이렇게 투베이고요. 그리고 지금 AB 타입이랑 C 타입이랑 가장 다른 점이 이 침실 모양입니다. C 타입은 침실 2가 이렇게 가로로 넓게 빠졌고요. AB 타입은 세로로 넓게 빠졌습니다. 그리고 둘 다 드레스룸이 있는 거 똑같고요. 그리고 보시면 소형 타입의 가장 큰 단점,
다용도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세탁기나 빨래는 요 발코니 쪽에 놔야겠죠. 딱 복도식 구조죠. 여기 딱 복도가 있고 다 이렇게 타닥타닥 붙어 있는 구조고요. 자, 4구 ABC 배치도를 보면 다양하게 있습니다. 4구 A타입이 물량이 많죠. 그리고 4구 C타입은 103동 하나에만 존재하고요. 4구 B타입도 103동 하나에만 존재한다. 그래서 평면도를 보면 AB 타입이나 C 타입이나 뭐 비슷비슷합니다. 근데 AB 타입은 요 북향 쪽, 복도 쪽으로 뚫려 있고요. 창이. 4구 C 타입 같은 경우는 요 바깥쪽으로 뚫려 있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AB 타입보다는 C 타입이 조금 더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5구 타입을 한번 봐볼게요. 5구 타입은 자, 5구 A 타입 먼저 4배입 판상형이죠. 4배입 판상형 정말 좋죠. 거실이 가운데 있고 나머지 방 3개가 이렇게 위치합니다. 그래서 거실이 남향이면 나머지도 다 남향을 본다. 그리고 4배의 특징이 방 3개가 밑으로 깔리다 보니 침실 1, 즉 안방의 드레스룸이 정말 넓게 빠집니다. 그리고 당연히 마통풍 가능하고요. 아, 너무 좋죠. 정말 좋은 평면입니다. 그래서 지금 평면으로 봤을 땐 A타입이 가장 좋다는 거. 그래서 5구 A타입은 총 196세대나 뽑죠. 그래서 가점이 좀 높으신 분들은 무조건 A타입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A타입 위치를 보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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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와, 무려 지금 5동에 위치해 있죠. 그리고 물론 고층은 없지만 중층까지는 모든 물량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5구 A는 이렇게 보시면 되고 5구 B타입과 C타입은 똑같이 3배의 판상형입니다. 그런데 조금 다른 점이 있죠. 5구 C타입은 침실 3에 이렇게 드레스룸 비슷한 게 있어요. 근데 5구 B타입은 없죠. 그거 말고는 다 똑같아요. 3베이 판상형 특징은 뭐냐면 4베이는 방 3개가 모두 밑에 있지만 3베이는 방 하나가 뒤에 위치해 있어요. 그러다 보니 북향을 바라본다. 그게 좀 안 좋고 나머지는 마통풍 가능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5구 B타입은 51세대, 5구 C타입은 52세대. 자, 5구 B타입 보면 자, 여기 고층도 배정이 가능해요. B가 C보단 나아 보인다. 이렇게 보이고요. 마지막으로 D타입을 봅시다. 투베이 타워형입니다. 자, 투베이 타워형인데 여기서 보면 조금 아쉬운 점이 요 다용도실을 보세요. 보통은 다용도실이 요 주방으로 이렇게 뚫려 있어요. 이렇게. 동선이 주방 갔다가 이렇게 가는데 지금 보시면 문이 거실에 뚫려 있죠. 그래서 가려면 자, 이렇게 거실을 통해서 이렇게 다용도실에 방문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 동선은 좀 아쉬운 부분이고 그리고 나머지는 일반적인 자, 투베이 타워형 구조입니다. 자, 분양 물량은 105세대. 많죠? 자, 요 해당 동 2개의 동에 전층 다 배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평면하고 동호수 위치를 보면 A 1등, 그다음에 B, 그다음에 C, 그다음에 D. 요 순서대로 가네요. 76 타입은 59 D 타입하고 똑같은 투베이 타워형이죠. 자, 여기는 그래도 좀 나은 게 다용도실이 주방하고 연결되어 있죠. 이게 정말 일반적인 구조죠. 그래서 요렇게 들어간다. 네, 좋고요. 드레스룸 널찍하니 좋고요. 그리고 침실 3에 드레스룸이 하나 더 있고 현관 창고 넓게 빠져 있고 팬트리까지 있고 와, 수납이 정말 좋다. 그리고 보시면 8층 이하의 세도로만 되어 있죠. 그래서 투베이 타워형 치고는 평면이 괜찮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84 타입 그리고 84 타입을 보겠습니다. 84A 타입은 4배의 판상형이죠. 그런데 여기 뒤에 알파룸까지 있습니다. 그러니 방이 4개입니다. 방이 4개. 와, 정말 좋죠. 그리고 마통풍 당연히 가능하고요. 드레스룸 넓고요. 위치를 보면 탑층 배정입니다. 탑층 배정이어서 아까 봤듯이 A랑 B타입 분양가가 1억 이상 차이 났죠. 그래서 내가 좀 자신 있다 하신 분들은 무조건 84A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84B타입은 76B랑 똑같이 투베이 타워형입니다. 드레스룸이나 현관 창고 똑같고요. 드레스룸 넓은 것도 똑같고 다용도실 이렇게 되어지고 복도 팬트리 똑같고 네, 84B타입은 다 4층 이하 저층으로만 되어 있죠. 그래서 무조건 84타입은 A타입이 정말 우세하다. 자, 마지막 101 타입을 보겠습니다. 101 타입은 84A 타입과 마찬가지로 4배의 반상형입니다. 보시면 수납도 정말 좋아요. 현관 창고 팬트리 이렇게 있고요. 알파룸도 있고요. 주방에 창이 2개 뚫려 있죠. 그래서 환기도 정말 좋을 것 같고요. 다용도실 바로 옆에 있고. 네, 정말 나무랄 데 없는 4배의 판상형입니다. 자, 배정 위치를 보면
여기 저층만 위치해 있네요. 백사동, 백칠동. 다 3층이야. 3층 이하 물건들로만 되어 있다. 그래도 평면이 정말 좋다. 요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필요 자금을 알아보죠. 얼마나 필요할까? 자, 먼저 실거주할 때를 보겠습니다. 실거주할 때는 당연히 LTV 70%죠. 비규제니까. 그래서 아까 총 소요 비용 계산한 거를 여기 그대로 넣었습니다. 여기에 곱하기 70을 0.7을 하면 자, 대출 가능 금액이 나오죠. 근데 맥시멈이 6억이기 때문에 자, 5구 타입부터는 다 6억입니다. 대출 금액이. 그래서 필요 금액은 총 소요 비용에서 대출 가능 금액을 빼면 이렇게 필요 금액이 나와요. 4구 타입은 약 2억 초반, 5구 타입은 약 4억, 76 타입은 약 6억, 84 타입은 7억에서 8억 사이, 101 타입은 8.5억 정도. 예, 실거주할 땐 이렇게 되고요. 전세를 줄 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전세를 줄 때 여기 보시면 25평 전세 시세를 한번 가져와 봤어요. 바로 앞에 있는 유보라 더 스마트가 20년식인데 4억 2천 정도죠. 그래서 25평 기준을 보수적으로 4억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비율대로 계산해 보면 49 타입은 3억 5천 정도, 76 타입은 4억 5천, 84 타입은 5억, 101 타입은 5억 5천을 잡아봤습니다. 그렇게 되면 필요 자금이 이렇게 나오죠. 실거주 할 때보다 필요 자금이 더 필요합니다. 왜냐? LTV가 70%까지 나오다 보니 상대적으로 더 필요합니다. 전세 줄 때. 근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너무 전세를 준다라고만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중도금 대출은 거의 100 중에 100은 다 받으시잖아요. 시공사 보증 대출이기 때문에 DSR을 잡아먹지도 않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중도금 대출을 받는데 아까 그 추가 약정서 때문에 중도금 대출을 받았을 시 6개월 이내 전입 의무가 있을 수 있어서 요거는 진짜 꼭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전세를 준다고 하더라도 세입자가 전세 대출을 받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 요 주변 아파트들보다 전세가가 좀 낮아야 세입자가 들어가겠죠. 왜냐면 전세 대출을 집주인이 받지 말라고 하니까. 그래서 올 현찰이 전세금으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자, 주변 시세를 보겠습니다. 시세 차익을 한번 예측해 보려고 하는데 사실 안양자의 헤리티원 이쪽에 신축이 정말 없어요. 그러다 보니 비교 대상 아파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떨어져 있더라도 비교적 신축 단지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 안양 어반포레 요 위쪽에 있죠. 여기는 9억 5천 정도 34평이. 그리고 안양 메가트리아 여기 보시면 2016년 아파트 시세가 9억 정도. 그리고 힐스테이트 금정역 2022년 입주를 했고요. 여긴 더블 역세권이죠. 11억 1천 정도입니다. 자, 헤리티오는 명양역 초역세권이죠. 지금 힐스테이트 금정역이 더블 역세권이긴 하지만 여기는 군포시입니다. 군포. 그 여기는 안양시고요. 그래서 군포보다는 안양시가 상대적으로 좋은 인식을 갖고 있죠. 그러다 보니 힐스테이트 금정역보다는 비쌀 것 같아요. 그래서 최소한 12억 중반에서 13억 정도 예상하는데 분양가 특히 고층은 13억이었죠. 분양가가 11억 7천에서 13억 사이였는데 웬만큼 좋은 물건은 보면 13억 정도라고 보면 시세 차익이 현재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비규제 지역이라는 게 엄청난 강점이죠. 지금은 모든 규제 지역이라 내가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습니다. 대출도 안 나오고 각종 규제가 많아서. 그래서 안양자이 헤리티오는 좀 투자 목적보다는 실거주 목적. 내가 어차피 무주택자인데 아니면 내가 1주택자인데 좀 갈아타기용 해서 이 동네에서 좀 살고 싶다라는 실거주용으로 접근하셔야 그나마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다음으로 입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지하철 1호선 명학역 부근입니다. 초역세권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가까운 동은 2, 300m 나오고 먼 동은 500m 이상 나올 것 같네요. 그리고 초등학교는 명학 초배정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초등학교 저학년은 좀 도보 이용이 힘들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중학교는 성문중 배정 거리가 좀 있죠. 그리고 수리산을 끼고 있어요. 수리산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요 가에 있는 동들은 수리산 조망이 가능하다는 거. 네. 그리고 보시면 안양세무서와 안양구청 등 관공서들이 주변에 있고요.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빌라 밀집 상권이 이렇게 주변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빌라 밀집 상권 여기를 보시면 대부분 좀 오래된 빌라예요. 오래된 다세대 건물. 여기 보시면 노래방이나 커피숍 등 좀 좋지 않은 시설들이 좀 많죠. 예, 도로도 좁고 하지만 그나마 좀
좋게 볼 부분은 정비구역 지정된 곳을 한번 지도로 한번 여기를 살펴보면요. 자, 여기가 상록지구, 여기가 헤리티온이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 빌라가 다 여기입니다. 여기 부분이 다 정비구역 지정이 됐어요. 대부분 뭐 재개발,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 다. 근데 정비구역 지정 단계라 완전 극초기예요, 극초기. 그래서 희망적인 부분은 개발 예정 구역이다라는 거. 하지만 시간은 10년 이상 걸린다. 그래서 주변 개발이 좀 시급합니다. 자, 지금 분양이 계속 느려지고 있는데 현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보시면 안양시 홈페이지에 시민의 소리라고 여기에 지속적으로 요 산마루 아파트 주민들이 민원을 넣고 있습니다. 산마루 아파트는 상록조합이 계획한 폭파 발파가 극심한 충격파를 발생시켜 연속된 안반을 통해 직접 우리 아파트에 전달되어 생명을 위협한다. 그래서 안반 발파를 절대 반대합니다. 라고 안양시를 통해 민원을 두고 있어요. 자, 여기서 나오는 산마루 아파트가 어디냐? 산마루 아파트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가 이렇게 수리산이고요. 안양자의 헤리티온이 여기 있는데 수리산을 끼고 있다 보니까 아마 공사를 할 때 발파 작업이 필요하겠죠. 바로 여기가 산이니까. 그러다 보니 산마루 아파트 주민들이 뭐 소음도 있고 진동도 있고 또 발파 작업을 하다 보니 좀 위험하다는 이유로 계속 이렇게 안양시를 통해 민원을 내고 있습니다. 네,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보셨다시피 이게 눈에 보이는 시세 차익은 작습니다. 그런데 좀 아셔야 될 게 강남 3구가 지금 분양가 상한제죠. 근데 거길 제외하고는 규제 지역으로 묶였어도 분상제는 아닙니다. 분상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실거주 의무도 뭐 대부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시세 차익은 웬만하면 다 작습니다. 그렇다고 강남 3구에 분양가 상한제 지역을 넣자니 지금 초기 들어가는 돈이 거의 20억 이상이 필요해요. 그래서 아무나 접근을 못하죠. 그래서 지금 이제 나오는 분양단지들은 다 시세 차익이 작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욕심을 좀 내려놓고 내가 실거주하기 좋냐, 안 좋냐, 이거 위주로 가셔야 돼요. 그리고 만안구가 지금 비규제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정말 관심 있게 보고 있기도 해요. 그리고 어느 정도 돈이 여기로 몰릴 가능성도 매우 높고요. 그래서 저는 꼭 추천드리는 단지입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유용하셨으면 구독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유용한 청약 정보를 계속 올릴 테니 남들보다 빠르게 청약 정보를 파악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